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접하게 됩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다큐멘터리 등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 전쟁, 질병,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장면들은 때로 우리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소비라는 복잡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면서도 그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심리적 메커니즘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 거리감. 첫 번째로 감정적 거리감은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뉴스에서 전쟁의 피해를 다룬 영상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슬픔이나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그 순간에 한정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곧 그 감정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감정적 거리감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단순한 뉴스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만들며 고통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소셜미디어의 역할.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깁니다. 한 친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프리카의 기근 상황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며 반응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종종 깊은 공감이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소비하는 데 그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고통을 콘텐츠로 만들어 소비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의 탈감정화. 또한 반복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접하게 되면 감정의 탈감정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전쟁, 테러, 재난과 같은 사건을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던 감정이 점차 무뎌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감정의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슬프고 화가 나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서의 큰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며 그 고통의 심각성을 잊게 됩니다. 공감의 결여. 이러한 현상은 공감의 결여로 이어집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으로 인간 관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잊고 단순한 감정적 반응에 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감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면서도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결과. 결국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현상은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고통을 소비하는 데 그치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인권 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해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개인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책. 고통의 소비에서 공감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육을 통한 공감 능력 향상입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문학 작품이나 다큐멘터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합니다. 미디어는 타인의 고통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이는 관객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셋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자원봉사나 캠페인 활동은 개인이 타인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기부 캠페인이나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공감 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결론.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인의 슬픔과 아픔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마치 소비하듯이 느끼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는 때로 감정적 거리감과 무관심을 초래하여 사람들 간의 진정한 연결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컬러 테라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컬러 테라피는 색상이 인간의 감정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하여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색상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색은 안정감과 평화를 주며 노란색은 활력과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컬러 테라피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에 차분한 파란색을 활용하면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감정을 공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색상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개선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컬러 테라피를 통해 진정한 이해와 연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색상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러 테라피는 개인의 감정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치유의 힘을 줍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컬러 테라피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공감과 연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